장기 연애에 대해서 하지 말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장기 연애 막 물음표 하더니 장기 연애 왜 하지 말라는 거야? 왜요? 막 이러더라고. 진짜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냥 물음표 하는 거야? 맞아요. 남자든 여자든 정말 장기 연애를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오늘 순자님이었나요? 순자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미 돌싱이라고. 딱 얘기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야? 이거 남자 출연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순자님이 세미 돌싱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순자님도 6년인가 7년 정도 장기 연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세하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할 필요 없고 간단하게 장기 연애하면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내 인생의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시기를 놓치게 돼요. 잘못하면 결혼 정년기도 훅 지나가 버려. 그 인생이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나하고 결혼할 생각도 없는 남자랑 5년이고 6년이고 7년이고 연애하다가 어차피 얘는 한결같이 늘 마음이 그대로예요. 결혼할 생각이 없어. 그냥 습관처럼 연애하는 거야. 습관처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결말이 결국 헤어지게 됐을 때는 너무 데미지가 크다. 특히 여자분들이 데미지가 크다는 거예요. 앞으로 2년 후 3년 후에 너랑 결혼할 거야 이게 아니라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대책이 없어. 생각이 없어. 여자친구니까 만나서 뭐 뽀뽀하고 뭐 영화 보고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 그게 여자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결혼 정년기라는 최적의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면은 너무 크리티컬하게 된다는 거지. 이번에 여자 출연자분들이 뭔가 보기만 했을 때는 30대 중반 정도 되신 분들 30대 후반 정도 되신 분들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장기 연애를 하신 분들이 유독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장기 연애를 하고 지금 내가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라면은 지금 더 조바심이 나가지고 더 이번에 나는 솔로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장기 연애하다가 결혼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나. 그래서 다들 여자 출연자분들이 나이대가 30대 중반 혹은 후반이다 보니까 좀 조바심이 나는 상황에서 이번에 나솔에서 좀 많이 과몰입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순자님께서 세미 돌싱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세미 돌싱이라는 표현이 딱 그런 장기 연애를 제대로 묘사해주는 적절한 단어인 것 같아요. 남자나 여자분들이 나는 뭐 장기 연애 뭐 6년 했어요, 7년 했어요, 8년 했어요, 10년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겉으로는 그거를 이제 듣는 상대방이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불편해하죠. 그리고 장기 연애의 최대 단점은 장기 연애를 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러니까 5년 이상 연애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장기 연애를 한 사람과 추억이 워낙 많이 쌓여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잘 덮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옛날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겠다 이런 피곤함, 이런 뭔가 답답함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이것저것 그냥 불편하다는 거죠. 나랑 어딜 가도 얘가 나 만나기 전에 6년 7년 동안 딴 사람 만났으니까 나랑 오기 전에 딴 사람이랑 와봤겠네, 그 사람이랑 와봤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처럼 돌싱이나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한창 결혼 정년기 분들은 신경을 쓴다니까. 미혼인 분들 있잖아요. 미혼인 분들 뭐 30대 초중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장기 연애 했다는 얘기 듣게 되면은 되게 조금 신경을 써. 그러니까 장기 연애가 웬만하면은 장기 연애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게 좋지 않고, 장기 연애를 했다 하더라도 굳이 내가 장기 연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픈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장기 연애 이미지가 세미 돌싱 느낌이야. 나는 지금 완전 아가씨 그리고 총각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세미 돌싱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세미 돌싱 만나라고 하면은 좀 그렇잖아. 나는 장기 연애 해본 경험이 없고, 장기 연애라고 해봤자 뭐 한 1년? 오래 만나봤자 1년 정도밖에 안 만나봤는데, 내가 지금 소개팅이나 해서 만난 상대방이 남자나 여자가 장기 연애를 해가지고 뭐 10년 만났대, 8년 만났대. 나는 연애 경험이 그냥 1년 정도인데, 그러면은 아이고 진짜 찐사랑 하셨네 라고 할까요? 아니면 뭔가 괜히 찝찝하고 불편할까요? 불편하고 찝찝한 게 훨씬 커요. 괜히 내가 그 전 연인과 비교될 것 같고, 그 사람의 추억에 내가 낄 자리가 없을 것 같고, 여전히 이 사람이 못 잊어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나를 계속 그 전에 만났던 사람과 비교할 것 같고, 내가 이 사람을 과연 그 전에 만났던 사람만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만큼 5년 넘게, 6년 넘게, 7년 넘게, 8년 넘게 만날 수 있을까?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장기연애했다는 거를 저는 그렇게 막 좋게 보지도 않고, 장기연애를 안 하고 어느 정도 만난 다음에 결혼하는 게 딱 맞지 않나. 결혼 정년기에 장기연애를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만큼 어리석은 연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탁형 장기연애 이력을 밝히면은 그 상대방은 괴로움 속에 섀도우 복싱합니다, 평생. 근데 장기연애 이력을 밝혀도 되는 경우 있어요. 돌싱들한테 말해도 돼. 돌싱이나 아니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장기연애 한 5년 했어. 근데 내가 만난 상대방이 장기연애 한 10년 했대. 오픈해. 그런 상관없어. 그런 건 상관없어요, 진짜로. 나는 장기연애 해가지고 뭐 한 5년 했어.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전에 만났던 사람이랑 한 10년 동안 만났대. 뭐 동거하고. 그러면 시원하게 까면 되지. 뭐 나도 장기연애 5년 정도 했는데 정말 10년이면 오래 하셨네요 하면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근데 상대방이 나는 장기연애 5년 했는데
상대방 장기 연애 1년도 안 해봤어. 제일 오래 만나본 게 1년 정도야. 그러면은 안 좋다는 거예요. 3년 사귀면서 동거하면은 절대 서로 못 있나요? 근데 여러분 다 있죠. 근데 상대방이 불편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뭔가 지나간 인연들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그냥 추억들로만 남는 거지, 기억으로. 근데 그런 걸 알게 된 상대방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야. 보통 미혼인 분들 같은 경우는 신경 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일도 안 만나고 여러 명 만나든 장기 연애를 뭐 여러 번 했든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제 라이브 보신 분들 중에서도 장기 연애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장기 연애에서도 사람이 괜찮으면 상관없다. 그런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실 텐데 보통 보면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그 장기 연애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은 장기 연애에서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많고 장기 연애를 안 하는 쪽이 괜찮다는 거죠. 연애하다 보면 3, 4년 후딱 가지 않나요? 연애를 하다 보면은 그렇죠. 근데 결혼 정년기 때 그렇게 장기 연애하는 거는 저는 별로, 대책 없이 계속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나는 솔로에서 40대 특집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여자 출연자분들이 보통 90년생, 88년생 분들 많이 나오셨었고, 저는 그런 분들이 홍기를 놓치신 분들, 특히 여자분들 대다수는 그 연애를 이제 결혼 정년기 때 결혼하지 않을 남자를 만나다가 그런 남자는 헤어져가지고 홍기를 놓쳐서 결혼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렇게 30대 후반 40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라면은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는 거죠. 장기 연애의 본질이 반동거 또는 동거 같습니다. 동거하면은 사실로운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장기 연애 그렇게 6년, 7년 넘게 했고 10년 가까이 했고 그런 얘기 들으면은 거의 뭐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거의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들 그래요. 외국에서는 쿨해가지고 뭐 동거 문화나 그런 게 발전돼 있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남자든 여자든 장기 연애 했다고 하면은 거의 뭐 결혼 생활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장기 연애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죠. 아무튼 순자님이 6년에서 7년 정도 장기 연애를 했다고 하면서 장기 연애가 세미 돌싱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순자님이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키가 크고 무쌍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균이 있는 사람, 균 있는 사람이 그게 귀여운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비비님께서 낯설에 나와서 안 밝힐 수도 없고 손해입니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안 밝히면 또 어때? 그게 뭐 서류에 남는 것도 아니고 안 밝히면 또 어때요? 꼭 내가 장기 연애 했다는 거를 너무 그렇게 정직하게 밝힐 필요가 있나? 물론 요즘 트렌드일 수도 있어요. 요즘 이제 30대 초반이신 분들의 솔직한 트렌드일 수도 있는데, 저는 굳이 뭐 안 밝혀도 모르는 게 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과거 연인과의 추억이나 경험들, 그리고 연애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에게, 남자나 여자나,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해요. 자세하게 알 필요도 없고 상대방한테 내가 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 만나기 전에 누군가 만났겠지, 누군가와 사랑을 했겠지 하고 그냥 잘 모른 채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잘 희미하게 모르고 있는 것들이 구체화되고 선명화되면 될수록 불행해집니다. 이거는 정확해, 확실해.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내가 전에 누굴 만났고 누구랑 어딜 갔고 무슨 추억이 있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이거를 막 구구절절 얘기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제일 멍청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대충 알고 있단 말이야. 나도 누군가 만났기 때문에 너도 누군가 만났다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내 전 여친이 어땠다, 내 전 남친이 어떻다, 그거를 막 구체화시키는 바보 같은 인간들이 있어. 스스로 불행에 빠뜨리는 겁니다. 멍청한 거죠. 아무튼 비추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옛날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남녀간에 그렇게 오래 만나는 거 아니라고. 남녀간에 너무 오래 만나면은 좋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장기 연애를 하고 결혼한다 해서 결혼 생활을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장기 연애를 하고 결혼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또 막상 장기 연애를 하고 결혼한다 해가지고 뭐 이혼율이 낮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장기 연애를 해서 좋은 거는 뭐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네. 장기 연애에서 좋은 건 뭐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이번에 31기는 장기 연애 특집입니다. 장기 연애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은,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수록 사람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저는 가장 빨리 바뀌게 되는 게 특히 20대 30대 때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수록 가장 빨리 바뀌게 되는 게 내가 만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장기 연애를 하는 경우에는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내가 어떤 특정 기간에 되게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어요. 내가 계속 이제 나아가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데 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그 수준과 그런 순간으로 머물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나서도 장기 연애하다가 헤어지게 되면은 그런 후유증이 최소 한 1, 2년은 가. 그러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너무 커. 헤어지고
나서 내가 5년 넘게 만나고 6년 넘게 만났던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바로 한 달 만에 정리가 돼가지고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다른 남자 만나도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고 뭔가 집중을 못해가지고 그 인연을 놓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 금방 마음 정리가 안 돼. 근데 여자분들은 나이가 정말 깡패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솔로만 보더라도. 그러면 순식간에 나는 30대 중후반이 돼버리는 거야. 내 결혼정년기 때 남자를 장기 연애하다가 그 남자하고 이제 깨지게 되면은 연애하다가 헤어졌을 때 이별 후유증이 1, 2년 간다 쳤을 때 순식간에 37, 38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장기 연애가 특히나 여자분들한테는 데미지가 크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나는 그래도 뭐 장기 연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하라고. 장기 연애를 하되 딱 뭐 한 2, 3년 연애하고 한 3년 차부터는 결혼 준비하자 해서 계획을 하고 하는 연애라면은 그런 장기 연애라면은 되게 알차고 좋을 수 있는데 결혼정년기 때는 우리가 한 1, 2년 만나다가 결혼해야지. 우리 뭐 3년 만났으니까 뭐 결혼 언제쯤 하자. 이런 게 당연히 오가야 되는데 그냥 뭐 4년이고 5년이고 6년이고 7년이고 10년이고 시간 흘려보내는 거는 너무 그건 무책임한 거야. 본인 스스로한테도. 순자님이 세미 도시이라 해가지고 쭉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순자님은 순자님 본인 스스로의 장점에 대해서 나는 에너자이저다. 그리고 경제관념이 좋다. 내가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상대가 조금 덜 모아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상대방은 조금 덜 모아도 상관없다. 이게 막상 진짜 상대방이 진짜 덜 모으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 이게 상대방이 덜 모았다는 거에 대한 기준이 순자님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진짜로 상대방이 모으기는커녕 마이너스거나 모은 게 쥐뿔도 없어. 그러면 진짜 순자님이 진짜로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순자님이 미리 보기에서 너무 설레가지고 0시간 잤다고 하고 그리고 한 남자한테 완전 빠져가지고 설렌다 그러고 계속 그랬는데 아마 그 설레는 상대방이 경수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순자님도 경수님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채팅에 계속 장기연애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장기연애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정적인 것만 얘기해서 불편해하신 분들은 난 그래도 장기연애를 해서 오늘날에 내가 있고 난 좋은 추억들이 많다. 내가 좋은 추억들이 많은데 탁형 이 새끼 네가 뭔데 왜 이렇게 재수없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의 좋은 추억이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한테도 좋은 추억일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서는 좋은 추억일 수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장기 연애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추억들이 많고 경험들이 많다는 게 내가 앞으로 만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그 사람한테도 좋은 추억이겠냐는 거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탁형님 순자를 좋게 봐서 말하긴 그렇지만 옥순이나 정희는 보기에나 나대고 다니지 순자는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남편 피곤하게 할 것 같아요. 예전 NRG 멤버 노유민 부인처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린이집 교사 느낌이 납니다. 라고 하시는데 순자님이요? 저 순자님 좋게 안 보는데요? 오해예요 오해. 딱히 엄청 좋게 보는 출연자도 없고 엄청 나쁘게 보는 출연자도 없고 초반에 이제 차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오실 때는 되게 밝고 귀엽게 보여져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순자님이 딱 보니까 되게 이쁘고 밝고 귀여운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다시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 예금보호공사요? 와 공사면은 멋있네. 제가 아까 순자님 리뷰할 때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은 순자님이 내가 이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남자는 그렇게까지 돈이 별로 없어도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실제로 그 남자가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상황의 남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자기 말한 거를 지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내가 말은 나는 나보다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놨으니까 남자가 뭐 돈을 많이 못 모아놨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은 쉽지. 진짜 그렇게 나보다 완전 그냥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개털이 남자 그런 남자 만나게 되면은 순자님이 막상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저는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쁜 거 아니야. 나보다 개털인 사람 싫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지. 나는 나보다 개털인 사람도 품을 수 있어.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보여주기식 같아가지고 좋게 안 보여져요.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저는 이쁜 여자가 좋아요. 당연한 거잖아. 근데 저는 얼굴 안 봐요. 이거는 안 믿는다는 거야. 저는 부자가 좋아요. 당연하지. 근데 전 돈 안 봐요. 이건 못 믿겠다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뭔가 본인이 상당히 더 이렇게 많은 그런 거를 품을 수 있고 이해심이 많고 그런 척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저는 별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좋게 안 보여져요. 저는 그런 것들이. 막상 정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통장에 2억이 있는데 통장에 200만 원도 없는 남자 만나게 됐을 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너 만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전 인터뷰에서는 그럴 것처럼 얘기했는데 막상 순자님이 내가 통장에 2억 정도 모았어. 근데 내가 사람은 괜찮아가지고 만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통장에 200 있대. 이거 과연 오케이가 될까?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